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 의지가 있는 원내대표의 생각은 존중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원들의 이 개혁안에 대한 의지를 모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지역에 또 많은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지지하시고 중도층 또 보수층 많은 애정 있는 분들이 그만큼 국민의힘에 실망했다라는 말씀을 돌려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누구보다도 변화에 대한 의지를 돌려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한테 저희가 드리는 답이 혁신이라는 것은 글쎄요, 이 실망하신 중도층 또 보수층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많은 의원분들께서 심각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도 혁신 의지가 강하고 또 새로 뽑힌 원내대표도 혁신 의지가 강하다면 지금 즉시 바로 개혁안을 실행하면 되는데 이것을 혁신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전시키겠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것이지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내대표께서는 저희 107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어제부터 이어진 선수별, 그런 지역별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의 비대위원장입니다. 107명의 의원들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70만 명의 당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원내대표께서 의원들의 생각을 여쭙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저는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원들의 생각을 여쭙는 것이 당연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 여론조사를 하게 됐을 때 원내대표께서 선수별로 의견을 들으셨던 것처럼 당원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면 지역별로 또 연령별로 당원분들의 생각을 데이터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분들이 원치 않으시면 철회할 수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지역이나 연령대의 당원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대화와 설득의 장을 열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쓸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의원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원 여론조사가 개혁의 의지와 개혁의 동력을 모으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5대 개혁안 중에 당론 제도화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원 여론조사 자체가 당론을 제도화하는 하나의 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서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안을 당원분들께 의사를 엿듣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당원분들의 의사를 묻고 이런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당론 제도화의 틀을 갖춰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당원 민주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당원 여론조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분들의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다양한 당원들의 생각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여쭤볼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당원 여론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원 여론조사를 거부하고 자칫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당원 여론조사에 부정적인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원분들의 의사를 묻는 것 자체가 우리가 대화하고 설득할 수 있다라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라는 것 자체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요. 혹 당원분들께서 이 개혁안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만약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의총이 개혁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까 봐 그것을 염려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런 추측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원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주장하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께서도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들의 생각을 여쭤보는 그 과정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나경원 의원께서는 당의 전직 원내대표, 주요 당직을 역임하셨던 훌륭한 분이십니다. 선배 의원께서 당을 살리기 위한 좋은 개혁안이 있다면 먼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내대표께서 선출되고 나셔서 선수별 의원들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원내 지도부 인선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원내대표하고 면담을 통해서 좀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또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도덕적인 그 의혹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시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인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재명 정부의 개국공신으로 김민석 의원을 생각하셔서 총리를 지명하신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국민과의 신의를 지켜나가는 것이지 정치인 간의 사적 의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듭해서 이렇게 국민을 등지고 정치인 간의 신의를 지키기 위한 것, 이른바 소의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을 쫓게 된다면 민심 위반은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여당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국민과의 신뢰를 제대로 초반에 지켜나갔더라면 더 좋은 성과를 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아쉬운 점과 반성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저희가 했었던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과 정말 민생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김민석 총리 지명자를 철회하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